완전히 야외에서 바베큐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아예 기름이랑 저런 거 아예 안 한 거네. 그냥 생고기예요. 대구에 가면 뭉튀기라고 있잖아요. 뭉튀기. 달굼벌 뭉튀기.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30년 전쯤 먹어본 것 같은데, 어. 뭉튀기를. 대구 출신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놀러 갔다가 그냥 우리나라나 일본에만 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전 회사에서 스웨덴 출장 가면 걔네들이 먹더라고. 그 영어로 비프 타르타르야 이게. 아, 그래요? 사실 육회를 즐겨 먹진 않는데 오늘 맛있네. 블라인드를 해준다고? 블라인드. 또 나를 괴롭히려고 놀려 먹으려고? 또 얼마나 희한한 와인을 가져왔길래. 아니, 뭐 희한한 게 아니라 뚜껑은 보여줄게요. 아, 보여주지 마. 보여주면 예전이 생겨서 더 싫어. 병 모양만 봐도 벌써 전 세계 3분의 1 와인이 대상에서 날아가니까. 아, 그렇죠. 병 모양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병 모양이 3개니까. 네. 그 부르고뉴 쪽에 이런 병이 있고, 보르도 쪽에 이렇게 생긴 병이 있고. 그렇죠. 병 미국 모양. 나파나 저기 남미 쪽에 쓰는 약간 이렇게 더 어깨를 벌린 병들이 있고. 어우, 색깔 봐. 자, 반갑습니다. 짠. 특이하다. 제가 이 와인을 마셔봤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더라고. 힌트 주는 거야? 맛있더라고. 맛있다는 아무런 힌트가 안 거의, 되는데. 거기까지. 색깔이 일단 가넷색이야. 완전 벽돌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보통의 루비 색깔이 아니라 옅은 가넷 정도? 내 손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러면 포도 품종들이 쫙 이제 머리에서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아, 요거는 이쪽 계열은 아니다, 이쪽 계열은 아니다, 뭐 시작을 하는 거지. 색깔만 보면. 오늘은 포도 품종부터 시작하시네.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마시니까 어디 해외에 나와서 마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치? 역시 건물주 후배가 있으니까 호강을. 어디 뭐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막 우리 셋이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면 되지 뭐. 스페인이다 생각하고 루프탑에서 그냥 체리, 붉은 체리 맛이 나. 붉은 체리를 상상하고 한 모금 먹어보면 진짜 체리 같은 맛이 나면 표현이 하나 느는 거지. 이제. 처음에 막막하잖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근데 붉은 체리를 막 상상을 해. 내가 체리를 막 지금 따서 입에 넣었어. 체리인 거야? 그게 이제 붉은 체리 같으면 나도 붉은 체리가 나네. 뭐 이렇게. 앞으로 이런 맛이 나면 붉은 체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향들이 있잖아. 그 다양한 향들을 진짜 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당연히 너무너무 많아. 근데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나긴 하더라고. 근데 난 커피 할 때도 사실은 그 커피 원두도 시험 볼 때 향을 되게 강조하거든? 어떤 향이 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마셔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정말 느껴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 경험이 많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커피가 더 힘든 것 같아. 테이스팅 노트를 주잖아. 왜 어떤 데 가면. 나 일부러 그거 연습을 하거든.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으면 그게 맛이 나나 안 나나 보면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미세. 와인은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더 또렷하게 있는 거 같아. 나는 신의 물방울로 와인을 배운 세대인데 아, 그래? 나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보면 정말 막 손이 오그라지는? 오히려 그걸 보고 나니까 와인을 마실 때 누가 막 무슨 향이나 무슨 향이 하면 말을 더 못하겠어. 나는 이게 약간 한약에서 나는 그런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살짝. 감초? 약간의 감초 같은? 그런. 예. 나는 솔직히 그냥 이거 알 것 같은데 틀릴까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중이었어. 전에도 이러고 틀렸어. 그럼 일단 먼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틀렸다고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맞으면 그냥 맞았다고 할게. 아, 진짜? 어. 뭐 저번에는 보니까 그래도 뭐 딴 것만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좀 더 신중을 기할래. 특징을 얘기해봐. 이 와인의 특징, 타르 같은 향이 있는데 체리가 있어. 색깔이 라이트 가넷이야. 그러면 전 세계 품종 중에 이런 품종은 이제 2가지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알코올은 일단 높진 않아. 그래? 내가 보기엔 높진 않아. 시험에서는 높다는 14%부터 높은 거거든. 14% 이하는 중간이고. 틀렸나? 탄닌은 되게 부드럽다. 내가 아는 그 와인은 이 정도 되려면 한 5년, 10년 된 빈티지인 것 같은데. 탄닌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려면 병에서 미세하게 산소를 맞닿으면서 부드러워져야 되거든. 산도가 별로 안 높지. 생크림 맛. 필라델피아 치즈도 비슷해. 쉽게 설명하면 아주 신선한 생우유 맛. 처음에 먹었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러운 거 반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움보다는 다른 맛들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색깔은 여리여리한데 센 놈이고. 이러면 이태리의 피에몬테 지방에서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와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약간 이거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맞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일단 맞으면 제가 뭐 이런 반응이 아닐까요? 틀린 거야? 우와, 틀렸으면 완전 미궁에 빠지는데? 색깔에 함정에 빠졌나? 자, 고기를 드시면서. 고기 되게 맛있겠다. 진짜 잘 굽네. 맛있어 보여. 맞죠? 맛있어. 와인하고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색깔도 약간 무겁지 않아. 그치 약간 그렇고 향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음. 사실 이런 거는 경험이 있으면 확실히 맞추는 거고 아니면 사실 맞추기 어려운 거 같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게스를 해보겠어, 마지막으로. 산도가 약하지, 이렇게? 이 와인은 그거라면 산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색깔이 너무 결정적인 힌트라서 이런 색깔을 가진 와인은 전 세계 한 10%도 안 되거든. 이 색깔이 더 힘든 거야. 이걸 딱 주고 나니까 이 안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얘기하라면 이태리 와인인 것 같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 이태리 와인 쪽에서만 지금 고르고 있어 계속. 포도 품종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이태리 와인 중에도 감수성을 해서 부드러워졌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탄이 세지 않네. 그 네비올로는 진짜 세거든. 그럼 일단 스스로 자가 발전하셨네? 아닌 걸로? 아니라며. 그 맞는 거 아니야? 결국 그 대반전인데 딱 꺼냈는데 네비올로 바로 너야 이러면 이런 나쁜 놈 욕할 거야. 맞추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 걸 과정으로 재밌을 뿐이지 실제로 맞추는 거가 불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자꾸. 개부담. 아 어렵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인. 알아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마셨을 때의 느낌이 어때요? 난 무슨 와인 장사 같아. 난 경험이 많지 않지만 되게 향이나 맛이 되게 독특한 것 같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고.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막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지망을 하자면 블루고니 피노누아. 그 정도는 좀 너무 아니지 않아요? 너무 막 가시는 것 같은데? 색깔 때문이야 색깔 때문. 틀렸어. 딱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맛이 나나 그럴까요? 봐야겠어. 이게 마치 이렇게 되네? 챗GPT와 재결? 산도도 중간 정도. 거기서 맛이 갔어. 산도가 중간 정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 부르고니 피노누아나 네비올로 둘 다. 아래는 주요 후보입니다. 1번 피노누아, 2번 블루나슈, 알콜리텔라, 시리아의 츠바이겔 상상도 못했다. 한번 볼까요? 빨리 줘. 스텔이 맞아요. 디오시지. 맞아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맞아. 그럴 수 있어. 얘기할 거야. 아깝다. 2017 빈티지라서 색깔이 가넷이었던 거고. BDM에 당했습니다. 몬탈치노가 거기서 나는 산지오베제는 브루넬로라고 불러, 걔네들. 몬탈치노에서 나는 브루넬로로 만든 와인. 14.5%였는데, 이거 살려면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 10만 원 넘죠. 네. 일단 맛있잖아. 맛있어. BDM 할 수 있었는데, BDM이 색깔이 여러 가지더라고. 이렇게 연한 놈이 있고, 진한 놈이 있고, 가넷색으로 넘어가는 놈이 있고. 최근에 마신 와인 중에 일반인들이 마시기에 너무 부드러워서 난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다른 맛들이 나. 결국 피노누아로 가면서 완전 통편지. 안 돼. 처음에 그 얘기가 맞았네. 5년에서 10년 정도. 맞아요. 가능성. 예. 왜냐면 맞아요. 칸이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아니 난 그거에 놀랬다니까. 처음에 이탈리아고 빈티지를 어느 정도 맞추고 되게 좋은 와인이네. 알고 마셨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디 캠핑 온 것 같아. 좋은데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인데 내가 이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 까베네 소비뇽인데 미국 같지 않아. 이거 까베 쇼비뇽만 있는 거 아니죠? 까베네 소비뇽만 있지. 그래요? 뭐 멜롯 2% 뭐 등등. 넣을 수 있지. ABA 규정에서는 조금씩 딴 걸 섞을 수 있지. 보통은 미국 나파든 미국 캘리포니아든 이런 레드와인을 싫어하는 건 막 오크, 바닐라 막 정신없게 막 그걸 너무 넣어놔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그게 싫은데 얘는 좀 적어. 그게 영향이. 마치 지난번에 했던 텍스트북하고 약간 비슷한? 비슷해. 비슷한 맛? 비슷해. 네. 텍스트북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는 좀 덜해. 내가 얘기하는 그 과장이. 물론 가격은 텍스트북이 훨씬 더 비싸 보이긴 하는데 얘도 한 5만원, 4만원 뭐 이 정도 네. 하는. 그래서 이제 나파에서 만드는데 이름이 디코이고 디코이는
오리 사냥할 때 쓰는 미끼야. 그 레이블에 보면 오리가 그려져 네, 있는데 네, 있어요. 봤어요. 그게 목각오리야. 진짜 오리가 아니라. 저 목각오리를 딱 연못에다 띄워놓으면 진짜 오리들이 날라와가지고 얘를 미끼로 쓰면 걔네들을 사냥해서 잡는 거거든. 얘네들의 진짜 좋은 와인은 더콘이고 한 10몇만 원 하고 얘는 이제 더콘으로 올라오게 하는 미끼야. 요걸 만들어서 야 이거만큼 맛있었으면 더콘으로 와 라고 그래서 하는 와인인데 디코이라서. 그래서 이름이 디코이고 근데 한 4, 5만 원 정도에서 보르도 와인보다 괜찮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디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하잖아. 이거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 아는데? 그러니까 본 거 같은데 이런. 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와인이죠. 이 와인은 지금 딱 마셔보면 이건 보르도 와인이야.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미국 나파 와인이야. 약간 아, 가벼운 맛있다. 맛은 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약간 단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내 주변에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싼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어느 와인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비싼 와인을 마셨더니 머리가 안 아프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맛있어서 많이 마셨나 보지, 많이 자기가. 원래 알코올이 1차 분해가 되면 알데히드인가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독성 물질이야. 독성 물질이라 머리가 아파.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비싼 술을 마셨는데 머리가 안 아프고 너무 좋다. 기분 탓 아닐까? 와인을 마시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마셔. 심지어는 꿀떡꿀떡 마셔. 소주보다 거부감이 없고 그냥 포도 주스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취하나 보다. 그래서 머리 더 아프구나. 다음날 머리가 아픈 거야. 더 먹고서는 비싼 거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냐고? 주질 않잖아. 한 병이나 2병 놓고 먹었겠지. 싼 거니까 5병 놓고 먹었겠지. 그렇지. 꿀떡꿀떡만 먹게 돼 있다고. 싼 거 막 쫙 깔아놓고. 그래서 다음날 머리 아프지 당연히.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와인을 조심해서 마셔야 되는 게 소주가 16.5도? 이 정도 되잖아. 와인이 거의 14.5도 막 높은 거는 와인은 이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맛있지 않아. 완전 사실 더 취할 수밖에 없고 더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 다음날 와인 뭐 한 병 마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소주 한 병 반 마신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포도가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고 잘 익어가지고 당도가 많이 올라갔냐에 비례하게 돼 있는데 당도를 브릭스로 표기하잖아. 마트 가면 몇 브릭스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거기 브릭스 나누기 2 정도 하면 대충의 알코올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효모가 당분을 하고 그치. 만나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고 그치, 이산화탄소를 오늘 만들어내는데 너무 이 주제가 뎁스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뭐 수박이 뭐 20브릭스예요. 아 저걸로 와인 만들면 10도 나오겠네. 나누기 2 하면 대충 맞아. 이거를 만드는 포도들은 당분이 진짜 높은 애들이야. 얘가 그치. 14도가 나오려면 얘는 28브릭스짜리 어. 포도였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설탕 타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설탕 타면 와인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진짜 완전 싸구려 와인 아니면 와 너무 좋다 여기. 처음 온 사람처럼. 처음 온 듯이 하는 거지. 아우 되게 달다. 되게 단 게 스위트 와인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 와인에서 달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 다니는 조카가 나이아가라 근처 와이너리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가져온 거야. 아이스 와인 유명하니까. 근데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느낌이 이게 되게 비싼 와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리지널 아이스 와인은 진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오리지널은 독일에서 리즐링 품종으로 누군가 깜빡한 거야. 이거 수확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딱 와보니까 포도가 다 얼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따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자. 만들었더니 포도가 얼면 그 안에 수분은 다 얼음으로 바뀔 거 아니야. 와인을 만들려면 리즐링 같은 경우에 이제 파쇄를 한 다음에 껍데기랑 다 버려버리거든. 얼음 덩어리가 다 나가버린 거지. 그러면 포도에서 수분이 나갔다? 당도는 올라갔다. 포도에 농축된 그 향들은 더 올라갔다. 그 상태로 와인을 만드니까 이게 알코올이 안 올라가는 거야. 당도가 너무 높으니까. 알코올은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는데 엄청 단 와인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이스 와인. 요즘은 어떻게 만드느냐. 독일은 아이스 와인을 만들려면 리즐링을 일부러 안 땄다가 얼어서 쪼그라들면 뭐 손으로 이렇게 따. 얘가 양은 적은데 값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훨씬 비싼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비싼 거지. 손으로 다 따야 되고 덜 얼은 거 있으면 놔뒀다가 다음에 따야 되고. 아니 포도를 얼은 걸 따기 아니라 얼리면 안 되나? 정확해.
요즘 저렴한 아이스 와인들은 포도를 그냥 정상적인 시기에 따서 냉동실에 넣어 얼린 다음에 그 중에 얼음을 빼내고 와인을 만들면 요즘 이제 저렴한 아이스 와인들 품종도 이제 옛날엔 리슬링, 지금도 독일 리슬링.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아가라 근처가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리슬링 같은 게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비달블랑이라는 하이브리드 품종이 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랑 일반 품종이랑 잡종으로 교배시킨 그래서 추위에 약간 강하게 한 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그게 이제 이 아이스 와인의 정체지. 엄청 달아. 그치? 어우. 그래도 약간의 산도도 있고 이 아이스 와인은 산도가 생명이에요. 너무 단데 산도가 없으면 진짜 못 먹어줄 맛인데 이걸 알코올은 얼마예요? 한 11도 되지 않을까? 11도네, 11도네. 어. 아니, 많이 못 먹겠어. 너무 달아서. 이렇게 한 잔만 딱 먹고 마는 와인이고 디저트 와인이니까. 나 와인 처음에는 이거 되게 좋아했어. 너무 달고 맛있는 걸. 근데 지금은 너무 달 것 같아. 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는 와인. 짠. 안녕.